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엄청 잘하잖아요. 특히 그 동남아 나라 만들 수 없는 반도체, 만들 수 없는 그런 뭐 애정, 만들 수 없는 뭐 센서 뭐 등등 뭐 자동차, 강철 되게 많잖아요. 휴대폰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좋은 기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 위기는 끝났나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부동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 중국어 채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 같은 경우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는 어느 정도 올라가요. 사람들 관심이 있는데 요새는 부동산 얘기를 하면 사람들 관심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진짜 예를 들면 뭐 한국 돈으로 10억 있는 아파트인데 이 뭐 반토막인지 뭔지 다들 지금 뭐 거의 관심 없어요. 부동산 심지어 상하이에 있는 부동산도 상하이는 중국 일선 도시였잖아요. 네. 중국 일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셴전 4개인데 근데 상하이는 다른 세계 도시보다 더욱더 초일선 도시인데 거기서 부동산도 반토막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가격을 하락하고 있어요. 가격을 그렇게 내려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나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기 힘들죠. 최근에 그런 동영상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후회하는 거다. 2년 전에도 아예 아파트는 이런 한국 돈으로 5억 정도 팔 수 있는데 그때는 안 팔았어요. 이게 너무 싸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5억 파니까 4억, 3억, 결국에 2억 팔았어요.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가지고 동영상 그 사람들은 집주인 사람 이런 동영상 찍어가지고 울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대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게 대출금 되게 무서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파산도 안 돼요. 아, 개인 파산이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파산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갚아야 돼요. 그게 심지어 아버지 갚을 수 없으면 아들 따라서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전체 상황은 이미 이게 부동산 자체가 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미 죽었으니까 나중에 자꾸 얘기하지 마. 약간 그런 상태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한국에 지금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거의 20년 됐죠. 한국에 20년, 중국에 한 또 20년 정도 사신 건가요? 중국에 20년 넘었죠. 네. 한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의 분들은 내 집 마련. 평생에 내 집 한 채는 마련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중국에도 그게 있어요? 있죠. 옛날에 저도 그 80년 이후생 사람이라서 우리 그때는 진짜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80후이라고 80후. 70, 80 다 그런데 90후, 그러니까 90년대 생 사람부터 싹 바꿨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00후, 그러니까 2000년생 사람들은 이후 사람 00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아예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뭐 결혼 안 해도 돼요. 심지어 대학교 안 가도 돼요. 내 집 마련 필요 없어요. 자동차? 뭐 안 괜찮아요.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경제 문제도 내 집 그래요. 마련도 결혼도 뭐 취업도 내 차도 뭐 그럼 도대체 뭘 해요? 일단은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하는지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다 돈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모르는 뭔가 있어요. 이게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그때 입장 완전 차이 크죠. 우리 원하는 거는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옛날 뭐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양주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양주 뭐 되게 비싼 양주 되게 뭐 비싸게도 팔고 사람들은 선물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중국 젊은 사람들 양주 이거 술 자체도 싫어해요. 예를 들면 옛날 같은 한국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에게 그 술 한 잔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무조건 마셔야 되잖아요. 다들 뭐 회식하러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젊은 사람들은 나 술 안 먹어요. 그리고 회식 안 가요. 그럼 칼퇴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그래서 양주, 맥주, 수주 그 소비량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 경제 문제 떠나서 일단 젊은 사람들은 생각 방식 자체는 엄청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근데 그 변화하는 방향은 뭐냐면 소비를 안 해요. 심지어 서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하고 뭐 이런 빈부격차 심하다면 사회적 불만이 많은 편인가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중국 부자, 최고 부자 제가 질문할게요. 최고 부자 누구냐면 다들 마유 아닌가요? 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중국 진짜 부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얼마만큼 미국 안에서 자산이 있는지 누구도 모르죠. 그 사람들 돈 쓰는 거,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막 건물 한꺼번에 샀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 밝혀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실제 사람 아는지, 또 그 뒤에 또 누구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 빈부격차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돈은 얼마 정도 있는지도 다들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 아예 없는 게 보다 그 마이너스예요. 부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상황 빈부격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을 그 개변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금 되게 높은 편인가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지금 5월잖아요. 네. 7월 정도 사람들 졸업을 해요, 학생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졸업은 2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7월 졸업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졸업을 해요. 근데 일자리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동산 망했잖아요.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예를 들면 가구, 가전, 요리, 강철 이런 산업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여기서는 취업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 막 나가고 있잖아요. 외국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명문대학교, 뭐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 대기업, 미국 기업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 다 나갔으니까 취업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최근에 중국 지금 AI나 로봇 어느 정도 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AI 공무원도 나타났어요. AI 공무원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검은색 공장이 거의 그 공장 안에 불 없어요. 다 로봇 아니면 뭐 AI에서 사용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취업을 할 수 못하는지 구체적인 숫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운 숫자죠. 네. 심지어 그 2년 전에 그때 중국 정부 갑자기 그때 7월인지 8월인지 그러니까 우리 그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좀 유튜버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는 우리 더 이상 청년 취업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무섭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도 선택한다고요? 지역 학교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교육대학교 아니면 사법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그 대학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교 그 선생님이 리스트 보니까 다 명문대학교 졸업을 하는 거예요. 뭐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취업을 안 돼가지고 전공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그나마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칭화대학교, 베이징 대학교 되게 명문 대학교 또 석사, 박사들이라서 뭐 우리 차라리 이런 사람 고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광고하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 학교는 뭐 다 칭화北大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라서 나이 전공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나이 배운 거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살아야죠. 돈 주면 일단 일을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청년 실업이 중국 사회 전체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이게 엄청 무서운 게 뭐냐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약간 좀 뭔가 불만이 많잖아요. 또 활발하고 에너지도 많잖아요. 뭐 일자리 없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그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막 시위할 수도 있고 불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가족 없잖아요. 걱정되는 거 없어요. 나이 좀 되면은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마누라,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화나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시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없어요. 지금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가서 같이 시위합시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근데 일자리가 없는 건 중국의 공장과 회사가 문을 많이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있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돈 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건강해요. 내가 힘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그래요. 내가 건강한데 힘도 많은데요. 네. 근데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럼 중국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의 지금 실효가 없나요? 며칠 전에도 뉴스 봤는데 그 중국의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매체인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좀 중국의 서쪽에 좀 가십시오. 중국의 그 서쪽에 되게 싫고 많고요. 살기 힘들고요. 그 사마도 많고 어쨌든 거기 그러니까 서쪽 얘기를 하면 너무 후진 지역이죠.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 바다 쪽에 중국 뭐 베이징, 상하이 이쪽에 오고 싶은데 청도 이쪽에, 심천 이쪽에. 근데 중국의 인민일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랑 조국 필요한 서쪽에 가십시오. 그 뜻은 뭐냐면 정말로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은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젊은 사람들을 시골에 보내고 싶어요. 옛날에도 그 중국 문화대혁명 때 그랬어요. 그때도 문화대혁명 때도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 힘들어서 마오쩌둥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시골에서 보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지금도 아마도 상황 계속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도 이런 젊은 사람들은 그 시골에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그러면 해외 기업 탈중국화들 일어나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한국 기업 같이 살펴봅시다. 한국 기업 하는 게 일단 롯데는 나오죠. LG 나오고요. 현대자동차도 일부 공장 지금 팔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 많이 가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일을 했잖아요. 그 회사는 이미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 거의 대기업 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국 그 우시에서 DRAM 공장 하나 있는데, 그리고 삼성은 시안에서 그 레드 플래시 공장 하나 있어요. 그게 크게 큰 공장인데 그건 쉽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 봐도. 뭐 다른 나라는 최근에 뉴스 들어봤는데 미국 회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일본 회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정말 너무 심각한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안내에 있는 기업들도, 예를 들어 샤오미는 이게 최근 뉴스도 안 돼. 샤오미도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인디아 쪽에 아마 진출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공장들은 그냥 가능하는 대로 다 지금 나가고 있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포함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좀 줄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게 서로가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니까. 네, 본질은 뭐냐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원래는 자본은 그런 거잖아요. 안전해야 됩니다. 항상 안전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몇 년 동안 지나와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시진핑 그 코로나 지역 정책 때문에 갑자기 상하이를 봉쇄해버렸잖아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상하이는 저도 가봤는데,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 막 큰 도시인데요. 그 상하이 그 높은 비딩도 있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봉쇄했어요. 거의 한 2달 정도? 그러면은 저도 이만큼 충격 받았는데 외국 기업들은 이게 도저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야죠. 나가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 정도, 내년 이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나요? 지금 요즘에? 중국 기업들 투자하기 힘들죠. 왜냐면 어떤 걸 투자해도 힘들어요, 지금.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 농담인데 농담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 그 웹사이트에서, SNS에서 4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망했어요. 네. 그 두 번째 사람 나와가지고, 당신들 정말 부럽다. 왜냐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당신은 다 망했지만, 돈 다 나가지만, 그래도 집에서 편안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가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부럽다고. 왜냐하면 흥다 부동산 투자했어요. 흥다 부동산 다 완공하지 않아요. 준공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부채도 엄청 많고요. 어쨌든 뒤에도 이야기 있는데, 어떤 투자를 해도 결국에 다 망하니까 차라리 당빙 하는 게 최고 좋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 부동산 안 사니까 결국에 이겼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제일 돈 없고 제일 능력 없는 사람 결국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무 투자도 안 하니까 집에서 그냥 꼬박꼬박 월급만 받고, 그래서 뭐 돈이 어느 정도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 모았어요. 결국에 이 몇 년 동안 지나가서 코로나 끝나잖아요. 같이 모여서 얘는 지금 최고 잘 살고 있다. 왜냐면 부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중국 정부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나요? 그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 막 대출을 받아주세요.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은행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까지 나가서 영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좀 대출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대출 나가려면 일단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출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이미 신용 불량자 됐으니까 대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다 결정했어요. 더 이상 저희 돈은 누구도 당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대출 안 받아요. 그 은행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 아픈지. 그래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어떻게 정책 세울 수 있는지. 부동산도 그래요. 우리는 그 이자를 조금 더 줄일게요. 그 부동산을 사면 어떤 그 좋은 정책 혜택도 해드릴게요. 그냥 다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안 먹혀요. 정체는 정말 중국의 그 국무총리나 중국 재정부 장관 계속 나와서 기자한테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한 가지요. 돈 뿌리는 거. 앞으로 그럼 중국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은 지금 뭐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로봇, AI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많은 공장들 되게 힘들잖아요. 회사들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돈은 없는데 지출이 많아요. 근데 지출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죠? 인건비죠. 인건비. 그럼 인건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지금 AI 있구나. 로봇도 있구나. 그래서 정부까지도 그래요. 정부는 이게 지방 재정도 문제 생겨가지고, 이 공무원들은 만약에 다 해고하면 누구 일을 할 수 있냐? AI 공무원은 나오고 있잖아요. 회사도 그래요. 정부도 그래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그냥 줄 것만큼 지금 AI 기술
아니면 로봇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AI 잘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 없는 그런 무슨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결국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AI 그리고 그 로봇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AI로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AI는 로봇 물은 중국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지만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 경제에 더욱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나 그럼 산업에 미친 영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 많은 제품 만들어서 미국한테 수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든 제품 중에서 한국 부품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중국 제품 미국한테 갈 수 없으면 그래도 한국 제품을 수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한테 수출 안 되면 중국한테 수출 거의 대한민국 수출 전체 25% 정도? 그러면 한국 경제 뭐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약간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들. 예를 들면 그 배 있잖아요. 배. 중국산 배는 가격이 워낙 싸니까 한국의 그 중공업, 삼성 중공업 뭐 이런 사오고 있잖아요.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산 배, 우리 미국에 도착했을 때 비용 따로 청구하겠다. 사람들은 중국산 배 더 이상 사지 않잖아요. 어느 나라 배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한국산 사야 되는 거죠. 여러 면에서 안 좋은 점 있긴 하죠. 이게 한국의 수출 무슨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중국 그 경제 자체는 수출 경제라서 여기서는 수출할 수 없으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엄청 잘하잖아요. 특히 그 동남아 나라 만들 수 없는 반도체, 만들 수 없는 그런 뭐 애정, 만들 수 없는 뭐 센서 뭐 등등 뭐 자동차, 강철 되게 많잖아요. 휴대폰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좋은 기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의 관세가 이제 미국에서 때리는 것들 다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뭘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중국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마 중국 정부는 더욱 세게 그 정책을 마련해서 한국 쪽으로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저가상품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무섭죠. 이게 진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랑 K-팝 인기는 어때요? 한국 화장 판매가 엄청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로. 근데 최근에 또 중국 소비 상황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화장품을 구입을 하지 않아요. 살기도 힘든데 화장품, 한국 화장품도 비싸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LG 생활 건강 아니면 뭐 또 다른 화장품 회사인데 중국한테도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지만 그 추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 화장품은 뭐 유럽 아니면 일본, 미국 쪽에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조선업도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 조선업에 좀 미친 영향 어떻게 보세요? 배 같은 경우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한국 만드는 배는 퀄리티 엄청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미중 갈등 때문에 아마도 한국 조선 더욱 더 많은 기회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올해 하반기 중국의 주요 일정 가운데 우리가 챙겨봐야 할 중요 회의나 이벤트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의 정치 그 사중전회 있어요. 사중전회 이게 작년 해야 되는데 아직 오픈하지 않고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 이게 아직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여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파워 어느 정도 약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정치 문제였지만 그래도 중국 전체 경제랑 외교 등등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여러분 꼭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그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등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미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지랑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해결치는 없어요. 분명히 중국은 한국만큼 뭐 다른 자유민주 나라처럼 자유민주 법치 이런 나라 돼야 다시 자신감을 다시 찾아서 열심히 해서 희망은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대표님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 또 대표님도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한국어 채널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어 채널은 그 박수하의 문예 공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데 더 자세한 인사이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중국의 생생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중국에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중국 전문가 박수학 대표님이었습니다. 신과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